네, 이 자리에 김종국 경기 중소기업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장기 방송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건데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경기 방송을 통해서 저희 중소기업청의 소식을 전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하여튼 경기 방송 99.9가 저는 여기 와가지고 정말 잘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사 처음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기 중소기업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이제 한 50여일 지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경기 중기청 오셔서 근무를 하시니까 좀 마음가짐이 남다르시던가요? 그동안의 소회가 어떻습니까?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이 와가지고 첫 번째 놀란 게, 경기도에 굉장히 기술력이 우수하고 세계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지금 중소기업이 64만 개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금 21%입니다만은 예. 특히 그 5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 예. 우리 일자리를 개론하고 경제에 지금 뿌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이 37%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 뭐 웬만한 좋은 기업은 다 경기도에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벤처기업 중에 매출액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기업들은 이제 상당히 성공한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우리나라에 한 380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77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 경기도가 그러한 기술혁신 기업, 또 기술을 주도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중소기업청에서는 이제 가장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을 해주고 있는 이노비즈 제도라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한 해에 봤더니 제가 경기청에 와서 파악한 걸로는 1년에 800개의 기술혁신 기업이 나옵니다. 예. 그럴 정도로 경기도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 많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이제 지방청에서 하는 역할 같은데 제가 와서 느끼는 거는 역시 중소기업 문제는 현장에 있어서 우리 지방청의 역할도 현장 중심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소기업이 뭐 300만 그렇게 많다 그럽니다만은 각자 가서 만나보면은 300만 중소기업만큼이나 애로에 가질 수도 많습니다. 그러겠죠. 다 들어보면 하나하나 이게 손길이 가야 되고 아듬어 줘야 되고 또 다 다른 내용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 뭐 불공정합니다, 억울합니다, 자금이 없습니다 이런데 이런 애로를 듣기 위해서 제가 이틀에 한 번 정도씩 밖을 나갑니다. 기업 현장을 찾아가는데 방송을 올려고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지금 50일 동안에 제가 27번을 밖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업 현장이나 전통시장에 15번, 그 다음에 대학교에 있는 산업협력 현장이나 창업기업들을 찾아가는 게 12번. 그래서 아마 이틀에 한 번씩 정도 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애로를 많이 찾아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인데 그거는 저는 이제 한 번에 가서 자금이 부족하다는 기업을 만나면은 자금 문제 하나 그걸 해결해 주고는 이 애로가 근본적으로는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제 어깨동무 서비스를 해드려야 된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자금이 부족하지만 실제 보면은 판로가 잘 안 돼서 그렇죠. 잘 안 팔려서 문제가 자금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려 그러면 판로나 마케팅을 점검을 해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홈쇼핑이라든지 해외 수출 가능성이 있는지를 더 타진해 줘야 되고 그렇게 잘 팔려고 보면은 품질이 좋아야 되고 디자인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 중소기업청에 있는 디자인 지원센터도 활용하게 하고 또 R&D 국가 지원을 받아서 기술력을 높이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기업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원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것을 지금 활동을 펴고 있어서 아마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에 온 일에 우수한 기업들이 많다는 거, 현장 중심의 활동, 그 다음에 이러한 서비스를 연결해서 해결하는데 그런 것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네. 참 오셔서 참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시자마자 책을 한 권 넣으셨습니다. 현장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법도 있으시고 문제가 무엇에 어디가 문제다는 것도 현장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우문현답이다 이런 책을 제목으로 해서 책을 내셨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우문현답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제목대로만 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변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 첫 글자를 딴 겁니다. 예.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중소기업 문제 역시 현장에 있고 그 해결책도 현장에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년간에는 매주 1회씩 반드시 중소기업을 찾아가고 또 10분 이상의 기업인을 매주 만나다 보니까 약 700여 명의 CEO분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듣는 다양한 애로 또 현장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또 반면에 정말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다 내놔도 아깝고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그런 기업 또 훌륭한 CEO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장애인이나 이웃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문제들 얘기 또 사연들을 다 담아보니까 119개가 됐습니다. 이제 이게 119인데 예. 119는 뭐냐 우리 중소기업 지방청의 마음이 119 현장을 달려가듯이 신속하게 가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모아갖고 이제 우문현답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보면은 뭐 예를 든다면은 예로 하나 소개를 해드린다면 예. 지금 피자는 집에서 전화를 걸면 배달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국장님 떡집에 배달 한번 부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법령상으로는 떡은 외부로 배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떻게 피자는 되는데 떡은 안 이게 되겠습니까? 법으로 규제가 돼 있습니까? 예, 식품위생품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예. 즉석 가공식품은 매장 안에서만 파시오라고 아. 되어 있는데 똑같은 즉석 가공 같은데 네. 떡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게 위반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봤더니 1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125시간이나 됩니다. 직원 한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20일을 교육을 다녀야 될 정도의 양입니다. 연양으로 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금 새 정부 하면서 이제 손톱 밑에 가시다 그래서 연재가 되고 있고 관심도 쓰고 있는데 그 손톱 밑에 가시에 그런 내용들이 저 책에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신문사에서 좀 연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담겨 있고 좋은 CEO 얘기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거기 다 담겨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올해는 뭐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가 또 출범하는 시기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은 다 정해졌을 텐데 예. 어떻습니까? 이 올해 2013년 중소기업 정책의 키워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의 중소기업 정책의 키워드는 첫 번째는 역시 위기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위기관리를 순조롭게 잘 넘겨서 우리 중소기업이 활력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그와 같은 거는 이제 세계 경제가 지금 더 어려워질 거냐 아니면 이제 금년을 고비로 또 나아질 거냐 이런 침체 속에 들어있는 데다가 내수도 부진한데 우리 기업들이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필요한 지원 수단을 제공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우리 정책에 관심을 두는 분야는 역시 부족한 일자리의 창출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은 물론 공공 분야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업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은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노동부는 일자리를 잘 분배하는 역할, 이런 데 아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마 이제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누구보다 피부로 많이 느끼는 분들이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분들입니다. 네. 전통시장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따뜻한 손길이 가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세 가지 위기관리, 일자리 창출, 우리 소상공인들 애로 살피는데 관심을 두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금이 지원 호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난해가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정책 자금을 3조 3천억입니다만은 금년에는 3조 9천억으로 올렸고 신용보증도 한 75조 원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창출이나 소상공인 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예.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자금 중소상인들 또 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예. 제일 중요한 게 자본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금 문제인데 이 정부에서 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정책 자금 조금 확대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늘어나는 겁니까?
정부 재정에서 직접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자금은 예, 예. 한 6천억 정도 늘려서 3조 9천억을 공급합니다만 예. 연초에 자금 신청을 지금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예, 예. 받아봤더니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음. 예를 든다면 소상공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우리가 7,500억을 준비했는데 예. 이제 매월 나누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접수받는 하루 만에 끝이 났습니다. 아. 그리고 중소기업도 채 5일이 안 가서 1월 한 달치께 다 신청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할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는 이런 부족한 분야를 민간의 은행들, 민간은행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2차 보존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예. 2차 보존이라면은 이제 은행이 조달하는 거하고 대출하는 금리의 차이 중에서 그 정부가 일정 분야를 이제 보존해줘서 이자를 낮춰주는 건데 예. 예를 든다면 뭐 어떤 은행이 이제 7%로 금리가 나간다면 저희들이 한 3%를 정부가 보조해주면 4%로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정부 돈은 아니지만 훨씬 낮은 이자율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보전 금액을 저희들이 5천억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수조 원 이상의 금융 대출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기업은 최대 3%까지 금리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민간금융을 쓴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일자리 늘리는데 또 재원의 좀 양을 좀 늘렸습니다. 약 40%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을 위해서 나가는데 우리 정책자금을 빌려 쓰고 나서 종업원을 채용하면 한 명을 채용할 때마다 0.1%포인트씩 이자를 깎아줍니다. 예. 그래서 많게는 0.5%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 분야에 약 1조 3천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하는데 그 중에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고 싶은 분, 재기하고 싶은 분을 위해서 400억 원. 또 청년들만 35세 이하의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만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1,300억 원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금들이 늘 이제 기업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담보가 없어 못 씁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금년에는 이제 기업들이 쓰기 편리하도록 공급하는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심사해서 대출하는 거, 은행을 가지 않아도 예. 대출해 쓰는 것을 전체 자금의 70%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좀 긴급해서 운전자금 좀 쓰려는데 담보 내놔라, 보증 가져와라 이런 불편이 있다 그래서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보증부 대출을 폐지했습니다. 그렇다고 뭘로 할 거냐? 거의 순수 신용 대출로 나갈 겁니다. 그게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정책 자금의 3분의 1은 순수 신용 대출로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특허라든지 이런 지식재산권만 있어도 담보로 잡고 돈을 내주는 쓰기 편리한 것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그 여러 가지로 만들어낸 엄청 많은 자금들, 이게 어디 중소기업청에 이렇게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겁니까? 어디다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각 지부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도 서부지부, 남부지부, 북부지부 있습니다. 예. 거기 하시고 소상공인 자금은 11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예. 매월 초에 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중소기업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전에도 계속 해왔었는데 올해도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지난해부터 이제 기업도 우리 사람처럼 건강 관리를 네. 하면은 수명이 늘어나는 것처럼 기업도 이제 그 진단하고 처방하고 또 프로그램에 맞게 치유하는 이런 방식을 도입했는데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좋습니다. 이걸 도입하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으려면 뭐 기술, 판로, 자금 각각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번 이 건강관리 신청을 하면은 18개 기관에서 47개 사업을 다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는 약 한 7,500개 전국 기업인데 경기도는 한 1,500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에 진단을 신청하면은 처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중소기업청 또는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 신보기보에 매월 10일까지 신청하면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기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시간도 줄이고 편리하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난해는 그 경기중소기업청에서는 이 전국의 지방청 가운데 처음으로다가 이 시제품 제작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성과가 좀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그 성과를 점검을 해봤더니 예. 야 이것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행한 거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앞으로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아마 그 셀프 제작소에서 각자가 와서 자기가 만드는 제품을 만들어 본 게 854건이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시제품을 직접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만든 게 한 200여 건 정도 됩니다. 예. 만족도는 저희들이 15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97%고 재방문 의사가 있다는 분이 75%입니다. 예. 아마 공공기관으로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예. 이제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게 상품이 되겠나? 아니면 좀 더 이쁘게 만들어 보고 싶다. 예, 그렇죠. 이러시면 저희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 오면은 전문가분들이 다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보기 좋게 할지 자문을 지도를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시제품 제작터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예, 많이 뭐 기업들한테는 시제품 만드는 데 따로 경비를 더 들이지 않고 돈이 많이 투자되는 건데 좀 줄여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에도 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창업 좀 뭐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 경험이 적은 이제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크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우리들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계십니까? 청년 창업도 정부가 이제 관심을 갖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 예.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도 또 있기도 하지만 사람도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뭐 청년 장년을 거쳐서 이제 돌아가듯이 기업도 이게 생태계이기 때문에 예. 젊은층 기업이 나서 또 좋은 기업이 되고 또 쇠퇴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30세 이하의 청년분들이 만드는 법인의 그 신설법인이 비중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2010년에는 5.2%였는데 11년에는 4.3%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이제 촉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젊은 나이에 창업하기에 부족한 자금, 또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이제 1,300억 원의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을 마련하고 또 전국에 3군데의 청년 사관학교를 지어서 하여튼 그쪽에 입소하면은 거의 무료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이제 비주쿨이라는 창업 과정도 열고 있고 이래서 하여튼 우리 청년들의 가지고 있는 의지를 북돋아서 좀 좋은 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청년 창업은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 이 고용 문제, 이 실업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효과가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청년 창업 문제가 우리 취업 문제의 대안이 될 것 같다고도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실업률은 지금 2010년에 3.7%에서 지난해 11월 2.8%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반면에 청년 실업률은 6.9%나 됩니다. 지금 실업률은 3배 정도 되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야, 취업해라, 음. 취직해라 이러지만 이제는 이제 이런 걸 바꿔서 스스로 자기 직장을 만드는 창직, 창업, 요걸 장려하는 게 하나의 기업이 창업하면은 약 3명 정도의 고용의 일자리를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젊은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뒤지 않는 사업도 하면서 또 자기 스스로 자기 일자리도 만드는 그런 건데 예를 든다면은 지금 그 티켓몬스터라는 회사의 대표는 28세, 28입니다만은 2010년에 5명으로 창업을 했는데 지난해 알아봤더니 900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들의 평균 연령도 다 29세 이하입니다. 연령이. 그래서 우리가 청년 창업이 새로운 일자리의 대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 들어서는 뭐 청년 창업도 중요하지만 이 고졸 취업에 대한 문제들도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경기청에서도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죠? 예, 이제 고졸 취업 문제는 최근 들어서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데 예. 취업과 일자리 또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같이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예. 지금 중소기업 현장에는 약 26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제조 현장에는 약 6만 5천 명 정도가 없습니다. 예. 사물라도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 옛날에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나 많은 이분들을 중소기업 현장에 맞게끔 잘 교육을 시켜서 우리 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인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게 중소기업청이 하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약 25개 고등학교를 지정해서 1년에 2억 원 정도씩 보조금을 줘가지고 현장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효과를 봐서 2009년에 지금 취업률이 9.8%였는데 예. 지난해 여기에 참여한 학교들의 취업률이 53%로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저희들도 고등학교에 지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말하면 뭐 가장 기본적인 기술 개발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정부도 이제 중소기업에 상당히 올해부터 이제 발벗고 나서겠다고 새 정부 들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방향 같은 것도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예. 금년에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지난해보다 예산도 많이 늘렸습니다. 약 7,80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R&D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좀 늘려나가야 됩니다. 현재 참여 못한 R&D를 투자 안 하는 기업이 71% 정도 조사가 되었는데 이걸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창업, 또 산학령 기술 개발, 공정 개선 이런 쪽에다가 약 2,500억 원 정도를 이제 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으뜸 기술 개발에 약 2,300억 정도를 이제 투입을 합니다. 이래서 얕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그 제품을 만들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동방 성장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정부가 같이 뭐 이를 같이 도모해서 같이 성장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이 대기업 중기 또 정부가 할 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반성장 사실은 이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예. 뭐 혼자 살기보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 또 100% 국민 행복 시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 문제는 현장에 가보면 산불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공정한 거래, 불합리한 규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게 얽혀 있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도 좀 적절히 규제를 해서 사업 영역은 보호되고 적합업종처럼 그다음에 적절한 단가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이런 단가 인상에 참여할 수 있는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단체한테 교섭의 협상권을 좀 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당한 대급 지급 문제입니다. 기간이 너무 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경제 민주화의 첫걸음이다 생각하고 엄격하게 법규를 적용하고 조사를 해서 제재하고 또 대기업 총수들 또 CEO들께서 어떤 동반성장의 문화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참여해 주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게 뭐 정부에 대한 규제보다도 기업 스스로 고쳐나가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로에 대해서 배려가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예. 같습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새 중소기업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 삼아서 말씀해 주시죠. 예. 금년에는 뭐냐도 지금 좀 환율이 불안하고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게 굉장히 관심도 많고 네. 또 내수도 좀 부진하고 또 세계 경제 침체 문제 이 세 가지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난해에도 이걸 잘 극복해서 세계 7위의 무역 강국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중소기업들도 이런 어려움을 어느 정도 건천할 내성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네. 또 잘 슬프게 해왔습니다. 마침 또 이제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이제 중소기업 대통령을 강조하시고 또 중소기업 시대가 열릴 걸로 참 기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중소기업 사랑해 주시고 또 중소기업 제품 많이 이용해 주시고 가까이 이제 돌아오는 구정에 또 설 때 전통시장에서 또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도 힘이 나고 또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튼튼한 뿌리 역할을 할 걸로 믿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우리의 경제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이 그렇죠. 튼튼해야 나라 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김종국 경기중소기업 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김종국 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